전력용 반도체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스 공정을 기반으로 한 인버터 회로랑 게이트 회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스 인버터로서 부하의 패시브 저항을 사용해서 인버터를 구현하는 기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지스터 로드 인버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부하단에다가 패시브 저항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NMOS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입력단으로 사용하고 여기를 출력단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이 인풋 때 Vout이 이런 커브를 가지게 되고, 여기를 VOH, VIH, VOL, sorry.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 이게 VIL이었고 이 점이 VIH였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패시브 저항, 이런 패시브 저항을 이러죠. 패시브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오늘은 액티브 로드를 사용하는 인버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에서 이와 같은 패시브 저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패시브 저항을 구현하는 방법은 디퓨전 저항을 쓰든지 아니면 메탈 라인을 이용해서 저항을 구현을 합니다. 이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디퓨전 저항이라 하면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크기의 저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디퓨전 저항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지금 디퓨전 레지스터죠. 얘가 디퓨전 레지스터예요. 디퓨전 레지스터라는 것은 가령 여러분이 여기에 가령 여기 이 그림을 위주로 설명을 한다면 P-타입 substrate 위에다가 NAP를 이렇게 만들고 NAP 위에 P를 디퓨전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P 디퓨전 영역에 도핑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위 최적당 레지스티비티가 결정이 되죠. 그죠? 레지스티비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이 길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레지스터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면 A점과 B점 사이에 이 길이를 늘리고 줄이면서 5K ohm, 10K ohm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가령 하나의 스퀘어의 레지스티비티가 1K ohm짜리 디퓨전 레지스터를 만든다면은 이 스퀘어를 5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 5K ohm의 레지스터가 구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스트립 라인의 길이 L과 W를 가지고
저항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인 디퓨전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저항을 구현을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 메탈 라인을 이용해서 저항을 구현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모스 공중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로코스 같이 이런 필드 옥사이드를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필드 옥사이드이라 그러면 필드 옥사이드 위에다가 메탈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메탈 라인에다가 A라는 지점과 P라는 지점에 컨택을 만들면 여기 A와 B 사이에 레지스터가 이렇게 형성되는 셈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공부했죠. 여기 필드 옥사이드 위에 메탈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레지스터를 구현을 했을 적에 여기에 전압이 인가되니까 여기에 채널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뭐 한다 그랬었죠? 채널 스타퍼를 임플란트 한다는 얘기도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패시브 저항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이런 디퓨전 저항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메탈 라인을 이용해서 저항을 구현할 수 있는 뭐 메탈 라인 혹은 뭐 폴리 실리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죠? 폴리를 이용해 가지고 저 폴리 저항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 이와 같이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상 어때요? 이러한 스트립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웨이퍼상에 이런 스트립 라인을 길게 만들게 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불필요하게 웨이퍼의 면적을 쓰는 거니까 엄청나게 칩 단가를 올리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것이 어떤 레지스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이런 방식으로 돌리면은 그래도 면적을 덜 차지하니까 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면적 자체는 적게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칩 위에 이만큼의 면적을 이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저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게 되니까 굉장히 칩 면적을 소모하는 면에서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에서는 패시브 저항을 쓰지 말자. 그죠? 패시브 저항의 문제점은 뭐예요? 면적을 과다하게 소모한다 라는 측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이거를 패시브 저항 대신에 패시브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커런트가 흐를 적에 어떤 전압이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 사이에 리니어한 관계를 나타내는 엘리멘트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면, 그죠? 어떤 엘리멘트를 우리가 대치를 하는데 그 엘리멘트가 인가된 전압과 전류 사이에 리니어한 관계를 갖는다면 그건 뭐 등가적으로 하나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저항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라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액티브 저항이라는 거죠. 액티브 저항, 액티브 레지스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액티브 저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액티브 저항이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교과서에 액티브 로드를 구현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Saturated Enhancement Load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트랜지스터를 리니어한 모드로 사용하게 하는 리니어 인핸스먼트 로드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디플리션 TR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CMOS를 쓰는 방법, 대개 한 4가지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Saturated Enhancement Loa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밑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드라이버라 그래요. 드라이버. 얘를 드라이버라 그러죠. 드라이버. 위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로드라 그럽니다. 회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회로입니다. 이게 VDD 라인이고, VDD 라인 밑에 NMOS 가지고
연모수 두 개 가지고 인버터를 구현을 해요. 그런데 밑에 인버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드라이버. 혹은 뭐 인버터, 인버팅을 하는 드라이버고 뒤에 위에 있는 게 이제 요게 액티브 로드죠. 액티브 로드에 게이트와 드레인을 한 대 묶어요. 게이트와 드레인을 한 대 묶고 나서 여기를 입력으로 쓰고 여기를 출력으로 씁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트랜지스터에 로드 TR에 게이트와 드레인을 묶는다죠. 그죠? 네. 묶으면은 VGD가 제로가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 로드 TR은 로드 트랜지스터는 항상 핀치오프가 돼요. 그죠? 핀치오프가 항상이란 말은 좀 그러네요. 온 상태에 도달하면 핀치오프가 되고 아니면 이제 오프 상태가 되고 리니어한 리전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상태에서 핀치오프로 동작을 해요. 그죠? 로드 TR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죠? G하고 D를 묶으니까 우리 이미 다 배웠죠? G하고 D를 묶으니까 어떻게 돼요? VGS랑 VDS가 같죠? 그러면 VGS 빼기 VT와 VT 하면은 VDS가 더 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세츄레이션 된다. 핀치오프 모드로 동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aturated enhancement load라고 불러요. saturated enhancement load. 얘를 갖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로드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로드 라인을 그려보게 되면 이게 VDS를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에 대해서 그려볼 것 같으면 여기서 드레인 커런트라는 거는 이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를 드레인 커런트 ID라 그랬어요. 여기 흐르는 전류 드레인 커런트. 그러면은 이 인버터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여기가 지금 Vout이 VDS죠. VDS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로드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 즉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DD에서 Vout을 뺀 거죠. 그죠? VDD에서 Vout을 뺀 거예요. VDD에서 여기 양단의 전압 VDS를 뺀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우리는 현재 이 인버터 기준으로 한, 이건 뭐예요? 인버터를 기준으로 한 인버터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도시한 출력 특성 곡선을 그리게 되면 출력 특성 곡선이 컷오프가 됐다가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면 뭐 이런 커브를 그리겠죠? 그죠? 이런 커브를 그려요. 그죠? 이게 결국은 VDS가 Vout이죠. Vout을 아웃풋 커런트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로드 라인을 그릴 적에는 지금 로드 라인은 이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만약에 Vout를 그리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죠. 그리고 또 VDD만큼 또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액티브 로드에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
VDS는 얘는 좀 로드죠, 로드. 로드의 경우에는 VDD 빼기 VDS. V 아웃이죠, V 아웃풋 볼테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커브가 이 V의 마이너스 값을 취하게 되니까 액티브 로드의 라인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쪽으로 그려지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죠? 반대 방향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리게 되면 커브가 기준으로 해서 액티브 로드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로드 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VOH가 되는 거죠. VOH가 되는 거고. 그죠? VOH가 되고, 만약에 여기에 걸어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양단에 여기다 걸어준 Vin, VGS가 Vin이죠. 이게 Vin인데, Vin이 만약에 VOH가 인가가 됐을 적에, 그러니까 인풋 전압이 하이가 들어왔을 적에 이 로드 라인에서의 교점,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VOL이죠. 요게 VOL이 되는 거죠. VOL. 그죠? VOL. 오케이.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인풋에 로우 볼테이지가 걸리게 되면은 인풋에 하이 볼테이지가 걸리게 되면 출력단에 로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인풋단에 만약에 로우 볼테이지가 걸려가지고 TR이 밑에 드라이버 TR이 컷오프가 되게 되면은 출력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VOH가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볼테이지 트랜스퍼 커브로 그리게 되면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풋 전압 대비 출력 전압으로 나타나게 되면 인풋 전압이 로우 전압에서 뭐가 나와요? VOH가 나오죠. VOH고, 얘가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와 그 다음에 액티브 로드의 W over L의 B를 가지고 B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그런 기울기를 가지고 VTC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이런 커브를 그리다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슬로프는 마이너스 KR이 돼요. KR이 뭔지는 조금 이따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로프가 마이너스 1 되는 점이죠. 여기가 DVN, DVOut이 마이너스 1 되는 점에서의 여기가 VIH가 되는 것이고, 그죠? VIH가 되는 것이고, 요 지점이 VIL이 돼요. 그리고 요 지점, 요게 VOL이 됩니다. VOL. 되겠습니까? 자, 이어서 수식적으로 우리가 이 VTC에서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레지스터, 패시브 레지스터를 이용한 인버터의 경우에
저항값을 키워가면서 VTC가 굉장히 샤프하게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그죠? 가령 우리가 레지스타 로드 레지스타 로드 인버터의 경우 RL 값이 약 100K 오hm 일적에 VDD 5V 라인을 썼을 적에 우리가 VOL이 0.3V 이었음을 계산한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이 정도의 VOH가 VOH죠. VOH가 5V 나오고 VOL이 0.3V 정도 나오는 이런 정도의 특성을 보이는 이런 Saturated Enhancement Load 회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설계해보자, 어느 정도로 트랜지스터를 설계를 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밑에 트랜지스터, 이 로드 TR에 전류, 흐르는 전류. 얘는 항상 핀치오프가 되어 있죠. 온 상태에서는 항상 리니어 상태로,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세츄레이션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2분의 KL 괄호 열고 VGS 빼기 VT 예, 이런 세츄레이션 포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얘는 VDD에서 이때 출력은 VOL일 테니까 VOL 나누기 RL 의 전류가 흘러요. 그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VDD가 5.0이니까 빼기 VOL이 0.3 나누기 100K ohm짜리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47 마이크로암페어가 흘러야 되나요? 그죠? 그럼 47 마이크로미터가 흘러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따라서 KL은 2 곱하기 47 마이크로 암페어 나누기 VGS가 4.7V죠? 4.7V 3.7V 그죠? 빼기 1.0에 제곱하니까 이게 KL이 약 6.9 마이크로암페어 퍼 볼트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되면 W 오버 L은 6.9 나누기 K 프라임이 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K 프라임이 얼마인가면 K 프라임이라는 건 뮤엔 C옥수죠. 뮤엔 C옥수인데 이때 트랜지스터의 뮤엔 C옥수를 우리가 얼마로 잡았죠? 20 마이크로 암페어 퍼 볼트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6.9 마이크로 암페어를 20으로 나누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0.34 정도가 돼요. 0.34가. 그죠? 그래서 만일 5 마이크로미터 디자인 룰을 적용을 하면 적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드라이버의 W 오버 L을 만약에 W를 10 마이크로미터, 이걸 5 마이크로미터 짜리를 썼다. 그러면은 로드의 W 오버 L은
이게 0.34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가령 길이 length를 W를 5 마이크로미터짜리를 쓴다 그러면 이게 길이가 5 나누기 0.34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니까 이건 5 마이크론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적어도 L이 한 15 마이크로미터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 마이크로미터. 그죠? 되겠어요? 15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우리가 모슬 로직에서 KR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KR. 여기다 우리가 geometry ratio라고 그러죠. geometry ratio라고 하는데 KR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W/L 로드 쪽에 로드 트랜지스터의 W/L을 분해 W/L 드라이버 쪽을 KR이라 그래요. 즉 뭔가 하면 K 인버터 나누기 K 로드 인버터 드라이버. 오케이? 다시 쓰게 되면 KR은 뭐예요? KR은 K 프라임 W/L 인버터 쪽 나누기 K 프라임 W/L 로드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KR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KR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VTC에서 놀라운 것이 이 슬로프가 마이너스 루트 KR에 비례하는 슬로프를 갖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 KR을 작게 할 경우, 보세요. 이 KR이라는 것이 면적의 비인데, 이 KR 값이 커지면, KR 값이 커진다는 얘기인가 뭔가 하면은 칩에서 게이트의 W/L 값이 그 B가 커진다니까 이게 일종의 aspect ratio거든요. 가로 세로의 aspect ratio란 말이에요. 이게 aspect ratio. 가로 세로의 B잖아요. W/L이라는 것이. 그래서 KR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칩 면적을 많이 차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칩 면적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KR 값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KR 값이 7.5일적에 15일적에 30일적에 KR 값을 증가함에 따라서 VTC가 이런 커브를 그리다가 이런 커브를 향해서 샤프한 트랜지션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칩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즉 에스펙트 레이쇼가 어시메트릭해질수록 일반적으로 VTC는 더 개선이 되고 그 대신에 칩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지금 KR이 KR이 15일적에 인풋 로우와 인풋 하이, 아웃풋 로우, 아웃풋 하이를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해 놓은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여기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중요한 것이 saturated enhancement load 인버터의 경우에 아웃풋 하이 전압이 VOH가 VDD가 아니고
VDD에서 VT만큼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트랜지스터가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묶어놨기 때문에 이 출력 전압은 VDD에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뺀 것만큼이 출력이 걸리겠죠. 그죠? 네. 근데 얘가 항상 핀처프가 되니까 Vout은 뭔가 하면 VDD에서 threshold 볼테이지만큼 뺀 전압이 Vout에 나타날 텐데 그 아웃풋 전압이 여기 바디를 접지를 시켰다 하더라도 여기에 소스에 Vout이 걸리니까 바디 효과가 나타나서 그 threshold 볼테이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0.7V가 아니라 바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려면 VT 뭐예요? 우리가 VOH가 걸릴 때의 threshold 볼테이지만큼이 그죠? 따로 threshold 볼테이지만큼을 빼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얘기하게 되면 VOH는 VDD 빼기 이 threshold 볼테이지는 VTO 더하기 감마에 밑에다 쓸까요? 감마에 괄호 열고 VOH 더하기 2배 phoebe 빼기 2배 phoebe 괄호 닫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VOH가 다시 여기 VOH의 함수가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non-linear한 이퀘이션을 이거를 simultaneous하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예의 경우에 스파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해보면은 VOH가 9.6V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Saturated Mode 트랜지스터의 경우에 VTC 값이 과거에 레지스터 로드를 했을 적에는 VOH가 이게 뭐였었어요? VDD였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VDD였는데 이게 VOH가 이제는 VDD가 아니고 VDD 빼기 VT at VOH에서 바디 효과가 고려된 VT만큼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웃풋 하이 전압이 VDD에서 이만큼 떨어진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흠결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Linear Enhancement Load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Linear Enhancement Load. Linear Enhancement Mode는 아까 액티브 로드로 사용했던 이 트랜지스터는 얘는 뭐예요? 항상 세츄레이션으로 동작을 하든지 아니면 뭐 컷오프로 동작을 하든지 리니어 영역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죠? 세츄레이션으로 동작을 하든지 아니면 컷오프로 동작을 하든지. 그런데 요번에 리니어 인핸스먼트 로드는 이 트랜지스터를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이렇게 묶지 않고 게이트에다가 이 트랜지스터의 threshold 볼테이지보다 더 큰 전압을 인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얘를 항상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해요. 이게 두 번째 어프로치입니다. 이게 뭐예요? 리니어 이 방식은
NMOS 두 개를 가지고 인버터를 구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액티브 로드에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두 개 묶었는데 이게 묶지 않고 따로 띄어서 새로운 전압을 인가를 해요. VGG 그래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를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리니어에서 리니어 리전, 트라이오드 리전이겠죠?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을 하도록, 리니어 구간에서 하도록 우리가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threshold 볼테이지 이상으로 충분히 걸어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흠을 해결을 합니다. 이게 인풋, 여기는 아웃풋. 그래서 VGG에 어떤 전압을 인가한다고요? VDD 더하기 VT. 물론 여기에도 역시 이 트랜지스터의 threshold 볼테이지가 바디 효과가 걸리기 때문에 이때의 VDD가 인가될 때 바디 효과죠. 이상을 걸어주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항상 리니어 영역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출력 특성 곡선은 이와 같은 커브가 됩니다. 선생님이 두 번 그리지 않겠어요? 이 로드 라인이 이렇게 되고, 이게 아웃풋 하이가 들어갈 때 모습이고, 이게 컷오프 될 때 모습이니까 여기가 VOH고, 만나는 점 여기가 VOL이 되겠죠. 똑같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VTC를 볼 것 같으면은 출력 특성 곡선이 여기서는 이제는 VDD가 그대로 다 나와요. VDD에서 이런 커브가 되죠. 그래서 이게 다시 그려볼까요, 한번? Vin, Vout. 이게 VOH죠. VOH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VIL. VIH, VOL, 여기가 VOH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리니어 인핸스먼트 로드의 VTC 커브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 디플리션 로드예요. 디플리션 로드. 우리가 배웠던 디플리션 트랜지스터를 액티브 로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회로를 그려볼 것 같으면은 이런 회로죠. 자, 이게 그라운드고 이게 VDD인데 아까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핸스먼트 모드, 여기를 인핸스먼트 모드 TR을 이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묶었죠. 이게 얘를 항상 세츄레이션 시키는 로드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여기다가 게이트를 따로 전원을 인가하는데 VDD보다 더 큰, 충분히 큰, 얼마만큼 더 커요? threshold 볼테이지 이상이 되도록 더 큰 전압을, 그러니까 파워 소스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인가해가지고 얘를 항시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을 시키는 그런 어프로치가 두 번째 어프로치였고, 요번에 세 번째 어프로치는 뭔가 하면 얘를 인핸스먼트 모드 TR을 쓰지 않고 디플리션 모드 TR을 씁니다. 우리가 배웠던 디플리션 모드 TR을 써요. 디플리션 모드 TR. 네? 그리고 게이트하고 소스를 묶습니다. 게이트하고 소스를 묶고 디플리션 TR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항상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죠. 핀처프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스레시홀 볼테이지가 음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자, 이어서 디플리션 로드를 사용을 했을 적에 출력 특성 곡선을 한번 볼까요? 이게 출력 전압이죠. VDS. 인버터, 드라이버터 쪽에 VDS.
그 인버터 드라이버에 흐르는 전류 ID로 그리게 되면 컷오프 됐을 적에 이런 특성 곡선, 그 다음에 뭐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게이트에 VOH를 인가했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게이트에다가 로우 볼테지가 인가됐을 적에 커브죠. 여기에 다시 디플리션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 곡선을 겹쳐서 그리면 이제 로드 라인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 디플리션 TR을 썼기 때문에 얘는 세츄레이션 모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모드로 작동을 하니까 출력 특성 곡선이 아마도 이런 커브겠죠. 그죠? 그렇겠죠. VDD만큼 트랜슬레이션 시킨 다음에 출력 특성 곡선이 반대로 접어지는 이런 커브죠. 이런 커브가 되겠죠. 그죠? 예, 이게 로드 라인이죠. 이게 로드 라인, 바디 이펙트를 0으로 봤을 적에, 바디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았을 적에 커브고, 바디 이펙트를 고려하게 되면 커브가 얘하고는 좀 달라지죠. 그죠? 뭐 이런 커브가 되죠. 얘는 로드 라인 with body effect죠. 이렇게 돼요. 어쨌든 뭐가 되든 간에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VOH가 되는 거고, 요 점이 VOL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얘를 VTC 커브로 그리게 되면 V 인에 대해서 V 아웃을 그리게 되면은 커브가 이런 커브가 되는 것이고, KR 값을 이 경우에도 KR 값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VTC 커브가 굉장히 샤프하게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이 VIL이 되고, 이 점이 VI 하이가 되고, 여기가 VOH, 이게 VOL이 됩니다. 그리고 Vout equal Vin 커브에서 이 만나는 점, 여기를 우리가 VM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KR 값을 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브가 안쪽으로 더 들어오게 되죠. 그죠? 커브가 이런 커브를 보이다가 이게 안쪽 커브로 스티프하게 이런 커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KR 값이 커지면 에스펙트 레이쇼가 커지니까 칩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파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VOL, VOH, IL, IH 값을 다 구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위에 그림에서는 로드 라인을 그려놨어요. 로드 라인을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 곡선에다가 겹쳐 그렸던 우리 그 로드 라인을 그려놨는데, 처음에 이거는 지금 로드 레지스터를 패시브 저항 100kΩ짜리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리고 100kΩ에 해당되도록 우리가 환산을 해서 세츄레이션 모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로드 라인이 이렇게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리니어 트라이오드 로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디플리션 로드를 사용했을 적에 로드 라인이 이런 로드 라인이 그려집니다. 그죠?
이 데이터에 기초해 가지고 VTC를 V인데 Vout을 그리게 되면은 레지스터 로드 100K짜리 100K 오음짜리 레지스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VTC가 이거라 하면 세츄레이션 로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VOH가 일단 이게 가라앉죠. 이렇게 내려앉고 이런 커브를 그리고 그 다음에 리니어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작동하도록 액티브 로드를 만들게 되면 커브가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그리고 디플리션 TR을 썼을 적에 커브가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비교가 되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CMOS 로직을 통한 그거 얘기하기 전에 디플리션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액티브 로드를 썼을 적에 레이아웃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게 지금 드라이버 쪽이죠. 여기가 여기가 로드 쪽입니다. 그죠? 로드 쪽에는 이쪽이 지금 인버터 쪽이죠. 이게 로드 쪽이죠. 로드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버터 쪽에 트랜지스터의 레이아웃을 보면 여기 이제 게이트고 여기가 소스고 여기 드레인이죠. 그 다음에 로드 쪽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어저스트먼트를 하기 위해서 디플리션 임플란트를 한번 또 맞았죠.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이트가 폴리실리콘 게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액티브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게 액티브 영역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디플리션 TR을 임플란트 맞은 부분이고 이게 소스 드레인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인핸스먼트 모드 TR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맞은 거고 여기 겹쳐 있는 거죠. 소스와 드레인을 같이 쉐어한 거죠. 됐습니까? 자, CMOS 인버터. CMOS 인버터는 이제 로드 쪽에, 액티브 로드 쪽에 PMOS를 사용한 거죠. PMOS를. 그죠? PMOS를. 그래서 여기는 PMOS를 사용하고 여기는 NMOS를 쓴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게이트를 묶어서 여기를 입력으로 쓰고 여기를 출력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 컨피규레이션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뭔가면 스태틱한 측면에서 볼 적에는 NMOS가 열려 있는 동안 즉 V 인풋에 하이가 들어오는 동안 하이가 들어올 적에 이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되면 이게 온이 되면 얘는 차단이 돼 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VDD 라인과 접지 라인 사이에 전류가 끊기니까 스탠바이 커런트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이내믹한 특성에서 보면은 PMOS가 끊어지고 NMOS가 열릴 때 또 NMOS가 끊어지고 PMOS가 열릴 때 다이내믹하게 전류가 흘러주긴 하지만 스태틱한 측면에서 볼 적에 스태틱 파워 컨섬션은 없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NMOS의 커브가 이만큼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PMOS가 이게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ID와 Vout 사이의 관계는 NMOS 부분이 이만큼 흘려주고 PMOS는 이렇게 또 흘려주고 그래서 출력 특성 없으니 이런 모습이 됩니다. VTC 커브 뭐 여러 번 한 거죠. 다이내믹한 커런트는 여기서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트랜지션 할 적에만 전류가 흘러준다는 얘기죠. 그죠? 됐어요? CMOS에 만약에 VDD를 10V를 사용했을 적에 VTC, 그 다음에 VDD를 5V를 할 적에 VTC, 그때 흐르는 전류들을 스파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되겠어요? 레이아웃은 제일 쉽죠? CMOS는 바로 게이트를 쉐어하고
주의를 해서 여기에 nMOS 액티브가 지정이 되고 여기에 pMOS 액티브가 결정이 되고 그죠? 네. 그리고 폴리게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게이트의 컨택, pMOS의 소스 드레인 컨택, nMOS의 소스 드레인 컨택, pMOS의 소스 드레인 컨택. 이게 CMOS의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MOS와 CMOS의 액티브 로드를 이용한 인버터에 대한 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nMOS 로직, 여러분 좋아하는 노아 게이트 어떻게 구현하면 돼요? A, N, B, N, C 노아 게이트는 세 개의 인풋을 이렇게 인버터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인버터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디플리션 TR을 만들어 가지고 노아 게이트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enhancement 타입 saturated enhancement 로드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ot 노아 게이트죠. 맞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ot 노아 게이트죠. 이런 A, B, C라고 그랬어 저게. 다음은 뭐예요? 이게 지금 A이고 이거 B라면은 뭐예요? A하고 B를 AND 한 것을 not 한 거죠. NAND 게이트죠. 됐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BCD가 이게 패스 게이트죠. BCD 패스 게이트, 트랜스미션 게이트. 이게 다 들어올 적에 그러니까 뭐예요? B하고 C하고 D가 다 들어와야만 패스가 돼야 되는 거죠. 패스가 되고 이게 A가 인버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입력이 여기 A 입력이 인버팅이 되는 거죠. 그죠?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BCD는 패스 게이트고 BCD가 전부 열렸을 적에 A가 패싱이 돼가지고 이게 인버팅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CMOS 로직 똑같아요. 여기에 PMOS를 만들고 윗부분에 PMOS 구현을 하고 노아 게이트 A와 B의 병렬로 노아 게이트를 만들고 두 개를 직렬로 해서 노아 게이트를 만듭니다. A and B의 노아가 되는 거죠. NAND 게이트 A and B의 NOT 만들어주죠. 그죠? 학생들은 여기서 지금 면적비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면적비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패스 게이트를 또 CMOS로 구현을 했네요. 그죠? 다 잘 학습을 하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올려놓은 챕터 3 교과서를 잘 읽고 모수 공부를 잘 마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